자, 정당과 선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논의할 구체적인 주제는 여기 화이트보드에 써놨습니다만 정당 체계와 유효 정당수입니다. 좀 낯선 그런 용어일 텐데 정당 연구에 있어서 유효 정당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 내에 진출한 정당이 너무 많아. 우리가 의회에 진출한 정당을 원내 정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원내 정당의 수가 아주 적지요. 양당제 국가들이 대개 그렇죠. 또 어떤 나라는 원내 정당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회 정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당 수가 몇 개나 되면 좋을까? 원내 정당의 수가 몇 개나 되면 좋을까? 혹시 원내 정당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의회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원내 정당 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런데 원내 정당이 많다고 해도, 원내 정당의 수가 많다고 해도 과연 그 정당들이 의회 정치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0개의 원내 정당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의회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유효 정당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유효 정당수를 측정하는 그런 식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유효 정당수의 의미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는 조금 낡은 자료입니다만 유효 정당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의석 배분에 따른 유효 정당수를 한번 계측을 해보도록 하죠. 이때 우리는 단순한 의석 수가 아니라, 절대수가 아니라 각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 점유율을 중심으로 유효 정당수를 계측하게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2021년 10월 20일 현재 우리나라 국회 내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그 다음에 시대전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당이 국회에 진출해 있습니다. 즉 의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정당들이 어느 정도의 의석 점유율을 갖고 있나를 계산해 보니까 당시 우리나라 국회의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부 합쳐서 286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 점유율을 갖고 있나 따져보니까 59%였습니다. 169석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36%, 정의당이 2%, 6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1%, 열린민주당이 1%, 다음에 기본소득당이 0.3%, 그 다음에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이 0.3%의 의석 점유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비례대표 한 석만 갖고 있었고, 시대전환도 역시 한 석만 갖고 있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3석을 갖고 있었죠. 이렇게 의석 점유율만 놓고 보아도 사실 이렇게 많은 7개의 정당이 모두 의회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점유율, 의석 점유율을 갖고 유효 정당수를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공식입니다. 비교적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서 NS는 바로
유효 정당 수를 의미합니다. 유효 정당이란 의회 내에서 의회 정치에 정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당, 그것을 우리는 유효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효 정당 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Effective number of parties. 그러니까 effective라는 말은 실제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뜻이죠. 그런 정당의 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식은 SI를 중심으로 하는데 SI는 바로 의회에 진출한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말합니다. 아까 더불어민주당은 0.59, 즉 59%였죠. 국민의힘은 0.36, 그러니까 36%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7개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전부 제곱을 해서 그걸 다 더해서 공식에 따라 계측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굉장히 긴다만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21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유효 정당수는 2.1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당의 수만 다 따져봐서는 7개나 되어서 의회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구나. 굉장히 많은 정당이 의회 정치에 관여하고 있구나. 자, 그런 만큼 의회 정치 잘 굴러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유효 정당 수를 공식에 따라 계산해 보니까 2.1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상 2개 당이 의회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내 정당의 수가 많다고 해서 의회 정치가 복잡하다. 이렇게 단순히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의회 내에 여러 정당이 진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의회 정치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은 몇 개인가를 따져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유효 정당 수라고 부릅니다. Effectiv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그래서 2021년 10월 현재 자료로는 대한민국 국회의 유효 정당 수는 2.1, 2개다. 사실상 2개 당이 의회 정치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원내 정당은 몇 개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고 그 다음에 조국신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기본소득당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정당들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 수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정당들의 의석 점유율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유효 정당수 계측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심심풀이 삼아 계측해 보시면 우리나라 의회 내에 우리나라 국회 속에 정말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진 정당의 수는 몇 개인가가 쉽게 계측될 수 있다는 거죠. 유효 정당수가 이제 적은 나라도 있고 유효 정당수가 아주 많은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의회에 10개의 정당이 있는데 그 10개의 정당이 모두 다 유효 정당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의회 정치의 성격은 아주 달라질 겁니다. 10개의 유효 정당이 있는 나라는 유효 정당들 사이에 이를테면 경쟁과 갈등 관계, 또 그들 간의 이합 집산에 따라서 의회 정치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2개가 실질적인 유효 정당인 경우는 유효 정당 수가 많은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의회 정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의회 정치를 꾸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이 유효 정당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단순히 의회에 진출한 정당이 많다고 의회 정치가 복잡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우리나라의 유효 정당수를 계측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계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효 정당수의 변화 양상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의회 유효 정당수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나라가 가진 소위 파티 시스템, 정당 체계를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효 정당수에 따라서 정당 체계를 분류한 사람은 Ware라는 정치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1996년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은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그러니까 정당과 정당 체계라는 책입니다.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University of Oxford Press에서 나온 책인데, 웬만한 도서관에, 웬만한 대학 도서관에는 다 비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회 도서관이나 국립 도서관에는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한번 대출하셔서 어떤 책인지 훑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속에서 Ware는 정당 체계를 아까 우리가 논의한 유효 정당수에 따라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유형에 속할까를 따져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Ware는 정당 체계를 4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당 우위형입니다. 이건 어떤 유형이냐면, 유효 정당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정당이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효 정당 수는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5도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 일본의 자민당 혹은 인도의 컨그레스 파티, 그런 정당들이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 우리는 일당 우위제형 정당 체계를 어떤 나라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당제형입니다. 그러니까 유효 정당수를 따져볼 때 2개의 거대한 유효 정당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가운데 그 두 유효 정당 가운데 하나의 정당이 의석을 50% 이상 갖고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2개의 유효 정당이 있는데 하나의 정당이 의석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를 Ware는 양당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이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와 2분의 1형 정당제, 정당체계입니다. 2 and a half system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경우는 의석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도 의석의 과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2개의 거대 정당이 의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거대 정당 외에 나머지 여타 정당이 의회 속에서 권력 균형의 지렛대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50% 이상을 갖고 있는 정당은 없어요. 그러나 2개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 점유율을 합치면 80% 이상이 돼요. 이 두 정당 중에 어떤 정당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 나머지 꼬마 정당, 그러니까 20% 정도를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 의회 권력에 지렛대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독일 같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 and a half 이상의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은 이제 몇 가지로 분류되는데, 예컨대 하나의 정당이 45%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고 플러스 나머지 다수 정당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그런 경우가 그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의석의 65% 이상의 의석을 점유한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고 나머지 이제 다수의 소수 정당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뭐 이태리라든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그랬고 마지막으로 의석률을 45% 미만, 그러니까 45%에 달하지 못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승리정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리정당이란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죠.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승리정당을 포함해서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는데 하나는 승리정당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두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합쳐도 65%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웨어가 이 유형을 제시할 경우 벨지움, 그러니까 벨기에,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 보드에 자세히 쓰진 않았습니다만 여하튼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말이죠.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책을 대출하셔서 한번 훑어보시면 자세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효 정당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일당 의제, 양당제, two and a half system, more than two and a half system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 이렇게 웨어는 주장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국가가 어떤 정당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떤 정치학적이며 또 현실 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따져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얘기는 8강의 마지막 세션을 우리가 다루면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